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어느 오후 낡은 회색 경차 한 대가 강남 고급 아파트의 웅장한 정문 앞에 멈춰 섰다. 화강암으로 지어진 정문 양옆으로는 분수대가 우아한 물줄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최신형 외제차들만 드나드는 이 고급 아파트의 정문을 통과하려는 순간 경비원이 황급히 차를 세웠다. 저기요. 잠깐만요. 방문중부터 발급받고 가셔야 합니다. 창문이 내려가면서 70대 중반으로 보이는 노인의 얼굴이 드러났다. 낡은 베이지색 카디건에 구겨진 면바지 차림. 이재영은 초대장을 내밀었다. 아, 커뮤니티 센터 강연 때문에 왔습니다. 경비원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초대장을 여러 번 확인했다. 그러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방문증을 내밀었다. 주차는 저쪽 구석에 하세요. 고급차들 옆은 피해주시고. 이재영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15년 된 경차는 최신형 외제차들 사이에서 마치 길 잃은 늙은 거북이 같아 보였다. 커뮤니티 센터로 향하는 길은 차가운 시선들로 가득했다. 등산복 차림의 중년 남성들은 그를 스쳐 지나며 얼굴을 찌푸렸고 명품으로 치장한 여성들은 노골적으로 자리를 피했다. 누군가는 요즘은 아무나 다 들어오나 봐라며 귓속말을 했다. 로비에 들어서자 박혜민이 반갑게 달려왔다. 한 선생님, 일찍 오셨네요? 잘 오셨어요. 강연장이 어디냐면요. 그녀의 말은 갑자기 찾아온 복통으로 중단됐다. 죄송하다는 말을 남기고 그녀가 급히 자리를 비운 순간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 여기가 어디라고 저런 차림으로. 할아버지, 누구세요? 고급스러운 샤넬 정장을 입은 50대 중반의 여성이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아파트 주민 대표 한미숙이었다. 죄송하지만 청소는 강연 끝나고 하셔야겠어요. 지금은 중요한 강사님이 오시기로 했거든요. 제가 강연자 이재영입니다. 순간 로비가 조용해졌다. 한미숙의 눈이 크게 떠졌다가 이내 경멸로 가득 찼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 커뮤니티에서 강연을. 그녀는 비웃음을 날리며 핸드백을 흔들었다. 당신같이 허름한 사람이 무슨 강의를 한다는 거죠? 여기가 시골 경로당인 줄 아세요? 주변에 있던 주민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한미숙은 더욱 기세등등해졌다. 경비실에 전화해야겠네요. 여기가 어떤 아파트인 줄은 알고 계시나요?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고급스러운 분들인데. 이재영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슬픔보다는 연민에 가까웠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만 가보는 게 좋겠군요. 한 선생님. 안 돼요. 황급히 돌아온 박혜민이 그의 팔을 잡았지만 이재영은 고개를 저었다. 아파트의 품격을 생각하시는 모양이니 제가 물러나는 게 맞겠소. 그가 돌아서는 순간 한미숙의 승리에 찬 목소리가 들려왔다.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 없도록 해요. 처음부터 이상하다 했어.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주차장으로 향하는 노인의 뒷모습은 쓸쓸해 보였지만 어딘가 모르게 위험이 서려 있었다. 그의 낡은 경차가 정문을 빠져나가는 동안 아무도 몰랐다. 저 허름한 노인의 정체를. 그리고 오늘의 이 작은 오해가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올지도. 이야기가 진행되는 동안 마음이 부글거리시는 분들은 댓글로 표현하며 다른 분들과 소통해 주세요. 오늘은 웨지우드 골드 컬렉션으로 준비해봤어요. 한미숙은 200만 원대 티세트를 테이블 위에 정성스럽게 놓았다. 에르메스 데코르 컵받침 위에 놓인 찻잔에는 증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프랑스산 마카롱과 벨기에 수제 초콜릿이 도자기 플레이트 위에서 보석처럼 빛났다. 라듀레의 장미향 티백을 우리는 동안 그녀는
손목의 까르띠에 시계를 살짝 내보였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그 허름한 노인이 우리 아파트에서 강연을 한다니. 한미숙은 18K 골드 티스푼으로 마카롱을 우아하게 집어들며 말했다. 우리 레미안의 품격을 지키는 게 대표로서 제 의무니까요. 커뮤니티 센터 로비에 모인 중년 여성들은 그녀의 말에 격하게 동조했다. 샤넬 트위드 자켓을 입은 여성이 티잔을 들어올리며 물었다. 그래도 박 담당자가 모셔온 분이면 뭔가 있지 않았을까요? 에이, 그 박혜민이란 애도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제가 안 막았으면 큰일 날 뻔했죠. 한미숙은 버버리 스카프를 살짝 매만졌다. 어쨌든 우리 커뮤니티 센터는 수준이 다르니까요. 티타임이 끝나갈 무렵 그녀는 루이비통 다이어리를 꺼내 다음 모임 일정을 확인했다. 다음 주에는 프랑스 고급 디저트 전문점에서 공수한 에클레어로 준비할게요. 기대하세요. 최신형 벤츠를 몰고 귀가하는 길, 한미숙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완벽한 메이크업, 발렌시아가 재킷, 목의 반짝이는 쇼파드 목걸이. 그녀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다. 집으로 돌아오자 남편 최상민이 소파에 널브러져 있었다. 에르메네질도 제냐 수트는 구겨져 있었고 넥타이는 풀어진 채였다. 여보, 내가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네. 그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다. 한미숙은 미간을 찌푸렸다. 당신 또 과로했나 봐요. 내일 회사 좀 늦게 가면 안 되나요? 아니, 이건 좀 달라. 가슴이 답답하고 어지러워. 검진도 얼마 전에 받았잖아요. 그녀는 핸드폰으로 골프 예약을 확인하며 대꾸했다. 내일 청담동에서 신상 100 하나 보고 올 건데 너무 호들갑 떨지 말아요. 그로부터 이틀 후 한미숙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사모님, 회장님이 쓰러지셨습니다. 비서의 다급한 전화를 받고 달려간 병원. 중환자실 앞에서 그녀는 의사의 설명을 들어야 했다. 현대의학으로는 파악하기 힘든 증상입니다. 모든 수치가 정상인데도 장기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이게 서울대병원이라는 곳인데. 한미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죄송합니다. 저희도 처음 보는 케이스입니다. 한 달 뒤, 한미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세브란스도 안 되면 이제 정말 끝인가요, 교수님? 서울대병원에서 아산병원으로, 다시 삼성병원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병원들을 전전했지만 남편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다. 사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다. 이런 케이스는 처음입니다. 모든 검사 수치는 정상인데 장기가 하나둘씩 기능을 멈추고 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한미숙은 통장 잔고를 확인했다. 2달 전만 해도 넉넉했던 숫자들이 병원비로 눈 녹듯 사라지고 있었다. 벤츠 할부금 연체 통지도 왔다. 이제는 차를 팔아야 할지도 모른다. 휴대폰이 울렸다. 평소라면 반가웠을 골프 모임 단체 채팅방이었다. 미수가, 이번 주 모임은 좀 쉬지 그래. 남편 간호하느라 힘들 텐데. 친절한 척하는 메시지 뒤에 숨은 냉담함이 보였다. 평소 그녀가 하던 대로 이제 그들도 수준이 떨어진 사람을 슬그머니 멀리하고 있었다. 한숨을 쉬며 커뮤니티 센터를 바라보았다. 한 달 전만 해도 웨지우드 티세트로 티타임을 즐기던 그곳이 이제는 너무나 낯설었다. 주차장 구석의 허름한 경차가 눈에 들어왔다. 문득 그날의 노인이 떠올랐다. 당시의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를 깨닫자 부끄러움이 밀려왔다. 그 한의사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대요. 병원 대기실에서 간호사들의 대화가 귀에 들어왔다.
한밤중 중환자실 복도에서 우연히 들은 이야기였다. 기적의 손이라 불리는 한의사가 있다는 것. 현대의학으로 치료할 수 없는 환자들을 고쳤다는 이야기였다. 하지만 미수가 동네 한의원이라면서 그것도 좀 허름한 곳이래. 괜찮겠어? 친구의 만류에도 한미숙은 그 전설의 한의사를 찾아 나섰다. 이제 그녀에겐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남편만 살릴 수 있다면 뭐든 할 작정이었다. 일주일의 수소문 끝에 마침내 위치를 알아냈다. 도시 외곽의 오래된 주택가. 좁은 골목 안쪽에 자리 잡은 낡은 한의원이었다. 어서 오십시오. 문을 열자 들려온 목소리에 한미숙은 얼어붙었다. 그날의 그 노인이었다. 허름한 카디건을 입은 채 차분하게 차를 마시고 있는 이재영을 보는 순간 그녀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다. 선생님은 그날의 이재영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그날처럼 평온했다. 아, 그날 그 주민 대표님이시군요. 한미숙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렸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녀의 어깨가 흐느낌으로 떨렸다. 제발, 제발 남편 좀 살려주세요. 뭐든 하겠습니다. 이재영은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았다. 깊은 한숨과 함께 입을 열었다. 사람의 생명은 돈과 권력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만. 이재영은 한참 동안 무릎 꿇은 한미숙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분노도 원망도 없었다. 다만 깊은 연민이 서려 있었다. 왜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십니까? 예상치 못한 질문에 한미숙은 고개를 들었다. 눈물로 번진 화장이 얼룩져 있었다. 앞으로 제가 남편을 치료하는 동안 당신도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마음의 치료를요. 무슨 의미이신지. 매일 아침 일찍 오셔서 한약을 다리는 일을 도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왕진을 다니면서 진짜 삶이 무엇인지 보셔야 합니다. 한미숙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그녀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새벽 5시 한미숙은 생전 처음으로 한약방 아궁이 앞에 앉아 있었다. 값비싼 블라우스가 연기에 그을렸다. 손에는 처음 잡아보는 부직갱이가 들려 있었다. 불은 이렇게 조절하는 겁니다. 너무 세게 타면 약재가 타버리고 너무 약하면 제대로 다려지지 않아요. 이재영의 가르침대로 불을 조절하는 일은 생각보다 어려웠다. 손이 까맣게 그을리고 등은 온통 땀으로 젖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안했다. 선생님, 이 한약은 남편을 위한 건가요? 아니요. 독거노인을 위한 겁니다. 오늘 왕진 가실 분이죠. 그날 처음으로 한미숙은 이재영을 따라 왕진을 다녔다. 좁은 골목길 끝 반지하 방에 사는 할머니. 병든 몸으로 손자를 키우는 할아버지.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청년. 그들에게 이재영은 한약만이 아닌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넸다. 한편 이재영은 양방과 병행한 치료도 시작했다. 이재영은 먼저 주치의들과 긴 논의를 가졌다. 양방 치료는 계속 유지하되 제가 처방하는 한약과 침술로 보완하겠습니다. 약재 성분을 모두 기록해 드릴 테니 혹시 있을 수 있는 양약과의 상호작용도 검토해 주시지요. 의료진들은 처음엔 의구심을 보였지만 이재영의 전문적인 설명에 곧 신뢰를 보냈다. 그들은 매일 아침 회진 시간에 함께 최상민의 상태를 체크했다. 이재영은 매일 새벽 정성스레 달인 한약을 병실로 가져왔다. 일주일에 3번은 침술도 시행했다. 중환자실의 각종 모니터링 장비들 사이에서 그의 손놀림은
마치 실과 바늘로 섬세한 자수를 놓듯 정교했다. 이 경혈점들이 모두 막혀 있군요. 스트레스로 인한 기의 정체가 심각합니다. 한약은 일반적인 보약이 아닌 최상민의 상태와 복용 중인 양약을 고려한 특별 처방이었다. 은행잎과 산수유로 막힌 기를 풀어주고 환기와 감초로 심장을 보호하며 오미자와 구기자로 폐 기능을 강화하는 등 세심하게 배합된 약재들이었다. 3주가 지날 무렵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다. 최상민의 폐 기능이 회복되기 시작했고 심장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양방 약물의 효과가 한방 치료로 인해 크게 증진된 것이었다. 사모님, 회장님 상태가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 봅니다. 한미숙은 전화기를 들고 눈물을 흘렸다. 이재영은 그런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다. 이제 진짜 치료가 시작된 겁니다. 몸과 마음이 함께 치유되어야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법이지요. 일주일이 지났다. 한미숙의 손은 이제 약재 냄새가 밴 투박한 손이 되어 있었다. 매일 밤 남편의 곁에서 간호를 하면서도 그녀는 아침이면 어김없이 한약방을 찾았다. 여보, 당신이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어요. 최상민이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의 안색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다. 저도 몰랐어요. 제가 이런 사람이었다는 걸. 한미숙은 남편의 손을 잡았다. 미안해요. 그동안 당신 마음은 생각하지도 않고 겉모습만 신경 썼죠. 아니에요. 나도 바빠서 당신 마음을 몰라줬잖아요. 부부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눴다. 병실 창 너머로 떠오르는 아침 해가 따스했다. 한 달이 지났다. 한미숙의 옷장에서는 명품들이 하나둘 사라졌다. 대신 봉사활동을 다닐 때 입는 편한 옷들이 채워졌다. 그녀는 이제 이재영을 따라다니며 만난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에 재미를 붙였다. 사모님, 이제 조금 아시겠습니까? 어느 날 이재영이 물었다. 네.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한미숙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다. 그런데 선생님, 궁금한 게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거죠? 이재영은 잔잔한 미소를 지었다. 오랜 세월 사람을 보아왔지요. 병은 몸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병들면 몸도 병들고 마음이 치료되면 몸도 따라서 낫는 법이지요. 그날 밤 한미숙은 오래된 앨범을 펼쳐보았다. 허름한 옷을 입고도 행복해하던 젊은 시절의 자신과 남편. 언제부터 겉모습에 집착하게 된 걸까? 그동안 잃어버렸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조금씩 되찾아가는 기분이었다. 2달이 지났다. 최상민의 병실에는 따스한 햇살이 가득했다. 놀랍게도 그는 이제 휠체어를 타고 병원 정원을 산책할 수 있을 만큼 회복되어 있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주치의는 검사 결과지를 들여다보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마치 마법 같습니다. 한미숙은 남편의 휠체어를 밀며 미소 지었다. 이제 그녀의 얼굴에는 화장기 하나 없었지만 건강한 생기가 넘쳤다. 매일 새벽 한약을 다리고 왕진을 다니며 생긴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이었다. 여보, 이제 퇴원하면 뭐부터 하고 싶어요? 글쎄요. 최상민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동안 우리가 못해본 것들이 참 많죠. 함께 시장도 가고 동네 맛집도 찾아다니고. 한미숙은 남편의 어깨를 꼭 껴안았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을 소소한 행복들이 이제는 그토록 소중하게 느껴졌다. 아파트 주민들은 한미숙의 변화를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았다. 까르띠에 시계 대신 수수한 가죽 시계를 차고 샤넬 백 대신
에코백을 메고 다니는 그녀의 모습은 낯설기만 했다. 미숙 씨, 요즘 어쩐 일이에요? 늘 보던 그 명품들은 다 어쩌고? 티타임 모임에서 만난 친구들이 물었다. 다 정리했어요. 대신 복지관에 기부했죠. 한미숙은 평온한 미소를 지었다. 이제야 진짜 행복이 뭔지 알 것 같아요. 주민들은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한미숙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에겐 이제 더 중요한 일들이 있었다. 매주 토요일 그녀는 이재영과 함께 왕진을 다녔다. 처음에는 단순히 따라다니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할머니들의 혈압을 재고 아픈 어르신들의 말동무가 되어주는 일이 익숙해져 있었다. 사모님, 이제 제자가 되시겠습니까? 어느 날 이재영이 불쑥 물었다. 한미숙은 놀라 그를 바라보았다. 전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법을 아시잖습니까? 그게 바로 치료의 시작입니다. 그때였다. 한의원 문이 열리며 낯익은 얼굴들이 들어왔다. 한의학회 회장과 여러 교수들이었다. 그들은 이재영을 보자 공손히 고개를 숙였다. 선생님, 이번 학회 특강 꼭 와주셔야 합니다. 후학들이 선생님의 가르침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미숙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았다. 허름한 동네 한의원에 모인 한의학계 최고 권위자들. 다들 매체에서 한 번씩은 본 적 있는 유명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이재영에게 보이는 경외심 어린 태도는 충격적이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이재영은 평소와 다름없는 잔잔한 미소를 지었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뒤늦게 깨달은 한미숙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그가 바로 한의학의 살아있는 전설이라 불리는 이재영 박사였다. 수많은 난치병 치료 사례로 기적의 명의라 불리는 그 의사였다. 하지만 왜 이런 작은 동네 한의원에서 화려한 곳에 있다고 해서 더 좋은 의술을 펼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재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진정한 치료는 환자의 몸과 마음을 함께 보살필 때 이뤄지는 법이지요. 그러려면 의사도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한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제야 그가 자신에게 가르치려 했던 것들이 무엇인지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다. 선생님, 저는 계속 실수만 저지르네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용서할 것이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변화했으니까요. 다음 날 최상민은 드디어 퇴원했다. 의료진들은 이런 빠른 회복이 기적이라고 했지만 한미숙은 알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닌 진정한 마음의 치료가 가져온 결과라는 것을. 더 이상 호화로운 생활도 허례허식도 필요 없었다. 이제 이 부부에겐 서로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 가장 중요했다. 한 달 후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에는 특별한 소식이 전해졌다. 주민대표 한미숙이 소외된 이웃을 위한 의료 봉사 프로그램을 시작한다는 것이었다. 미숙아, 당신 정말 변했구나. 예전에 친구들이 놀라워했지만 한미숙은 더 이상 그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에겐 이제 더 큰 꿈이 있었다. 이재영 선생의 제자가 되어 진정한 치료의 의미를 배우는 것. 그리고 그 가르침을 다른 이들과 나누는 것. 사람은 누구나 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진심이지요. 이재영의 마지막 말은 그녀의 가슴 깊이 새겨졌다. 낡은 한의원 앞에 서서 한미숙은 새로운 미래를 그려보았다. 이제 그녀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았다.